안녕하세요. 백델데이 2023 영화부문 시상을 맡은 감독 남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백델데이 2023 영화부문 시상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부문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극장 개봉작과 같은 기간 OTT로 공개된 영화 중 120편을 대상으로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10편을 백델 초이스 10으로 선정했습니다. 백델데이 2023 영화부문 백델 초이스 10 선정작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 올해 백델 초이스 10은 여성 주인공을 앞세운 액션 활극에서부터 여성 캐릭터 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작품이 다수 선정이 되었네요. 또한 사회 문제를 성찰적으로 바라본 작품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성 서사가 가능했던 건 그 뒤에 훌륭한 창작자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작가, 배우, 감독, 제작자 내부 부분으로 나눈 백델리안 시상,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델데이 2023 영화 부분 백델리안 작가상 수상자는 평행선을 걷는 모녀관계를 전무후무한 캐릭터로 그려낸 작품이죠.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의 김세인 감독님입니다. 엄마, 응? 날 왜 죽이려고 했어? 자식들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욕하고 다 그렇게 살아. 사과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사과 한 번만 해줘. 혼자 컸다고? 너 진짜 의리 없어. 네, 감독님 마음이 급하셨죠? 김세인 감독님은 직접 시나리오를 쓴 데뷔작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를 통해 사랑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모녀이자 두 여자의 처절한 투쟁의 연대기를 그려냈습니다. 전형적이지 않은 이야기 전개, 탄탄하게 쌓아올린 생동하는 캐릭터로 여성 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영화 부문 시상은 이화정 백델데이 2023 프로그래머가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정입니다. 먼저 김세인 감독님, 그 작가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진짜 봐주는 거 없이 제멋대로 끝까지 몰아붙이는 이런 캐릭터를, 그리고 그 여성 캐릭터를 통해서 본 게 굉장히 짜릿하고 희열이 느껴지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작가상 주인공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김세인 감독님, 지금 나와주세요. 백델데이의 비전과 함께하는 작가 김세인님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에 깊은 존경과 찬사를 보내며 올해의 백델리안 작가상을 드립니다. 네, 김세인 감독님.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를 쓰고 연출한 김세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시나리오를 쓸 때 백델 테스트를 의식하고 썼다기보다는 저에게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손에 이 상이 지어지게 됐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썼을 때 온 상이어서 저에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되게 더 기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생활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자기 검열이 조금 심한 편인데요. 이 상이 주는 힘으로 네, 앞으로 더 사납고 제멋대로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순서는 백델리안 배우상으로 수상자는 유령의 이한희 배우입니다. 이한희 배우는 유령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인물 박차경을 단단한 액션과 섬세한 감정 연기로 오가며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올해 또 다른 백델 초이스 10 선정작인 외계 플러스인 일부에도 출연하셨죠. 일정상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수상 소감을 영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ユリョンという名の内定を各所に侵入させ組織的な 누가 유령 같은데? 그런 식의 질문에 누구나 거짓말을 해. 무기, 차, 그렇게만 확보하면 경선까지 갈 수 있다. 너 좀 꺼져라.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백델데이가 한국영화 영상 미디어에서의 성평등 재현을 재현하는 그런 행사라고 들었는데요. 정말 의미 있고 또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서 또 저를 백델리안으로 선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금 유령 코멘터리 하는 현장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현장에서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또 의미가 있고 또 감사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백델리안으로 선정됐다고 했을 때 정말 의아하면서도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동시에 들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많았겠지만 또 이렇게 차경이란 역할을 또 봐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사실 유령 영화 촬영하면서 차경이란 역할과 정말 사랑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참 저한테는 소중한 그런 캐릭터인데 이 소중한 캐릭터로 또 백달리안으로 선정이 돼서 더 기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성평등 재현이 끊임없이 또 많은 영화와 또 영상 매체에서 재현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을 담아 보내주신 영상 잘 봤습니다. 이어서 백델리안 감독상 수상자입니다. 절망에 내몰린 청소년 노동자의 현실과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고민하는 영화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님입니다. 그냥 봐. 금방 배우겠습니다, 선배님. 공인중개사야? 그래도 이제 나 사무직 여직원이다. 그 현장 실습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그게 무슨 대학병원 인턴십 같은 건가 했어. 실전에서 기술을 배워야만 완성되는 교육이라는 게 있으니까. 차라리 그만두지. 나 회사 그만두면 안 될까? 그러면 완전히 혼자가 돼. 네, 정주리 감독님은 다음 소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과 청년 세대의 노동이라는 영화 밖 현실을 직시하고 영화 속 인물과 이야기에 마음을 다해 공감하고 연대하며 영화를 통해 여성, 약자, 소수자를 보듬는 시선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시상은 이어 이화정 프로그래머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자꾸 나와서 굉장히 즐겁네요. 네. 정주리 감독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소희가 나오지 않도록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여성이 연대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면서도 지금 다시 짧은 영상을 보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사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저희도 영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해 나가도록 또 백델데이에서 저희 이 영화 조명했습니다. 저희 너무 축하드리고 정주리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정주리 감독님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백델데이의 비전과 함께하는 감독 정주리님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에 깊은 존경과 찬사를 보내며 올해의 백델리안 감독상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인디스페이스 관객분들 만나러 종종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상을 받으러 오니까 너무 다르네요. 굉장히 떨립니다. 저희 영화는 지금 이 상을 주신다고 해서 찬찬히 돌이켜 보니까 영화를 준비할 때에서부터 현장에 있었던 촬영팀, 미술팀, 녹음팀, 거의 게다가 데이터팀까지 거의 모든 현장 스태프들, 현장팀의 메인 스태프로 여성들이 있었고요. 또 후반 작업할 때도 다 여성 스태프들이 퍼스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보하고 개봉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데에까지 정말로 모든 여성 스태프들이 함께 애써서 만든 영화입니다. 오늘만큼은 저희 고생하신 남성 배우분들 그리고 남성 스태프분들 고맙다는 말씀 따로 전하고요. 오늘은 이 여성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이 상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백델리안 마지막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백델데이 2023 영화 부문 백델리안 제작자상을 수상하신 분은 엄마이자 킬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스펙터클한 액션으로 풀어낸 영화 길복순의 이진희 제작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살인 한 번이면 참을인 3번을 면한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그 말을 대신 실천해주는 프로들입니다. 재영이네는 이번 여름에 왜 안 갔지? 회사에 솔직히 얘기를 해요. 아니면 못 죽이니까. 나 대표님한테 죽어요? 요이 아무도 모르면 그게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시아필름의 이진희 대표님은 길복순을 연출한 변성현 감독의 거의 모든 작품을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길복순에서 오랜 기간 함께한 감독과 제작자의 합이 제대로 시너지를 낸 듯합니다. 이진희 대표님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소감을 보내오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델리안으로 선정되어 큰 영광입니다. 길복순을 쓰고 연출한 변성현 감독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길복순을 빛내주신 전도연 배우님, 설경구 배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롭고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드는 제작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저 역시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길복순이라는 인상적인 캐릭터를 탄생시킨 데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의 행보에도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네, 백델데이 2023 영화 부문 백델 초이스 10과 올해 백델리안으로 선정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상식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델 초이스 10에 선정된 영화들 다시 한번 정말 꼼꼼하게 봐주세요. 당부드리고요. 백델리안들에게도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무대를 정리하고 영화 부문 백델리안과 함께하는 백델 토크2 여성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성 감독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혼자 외로운 단상에서 지금 이렇게 풀로 꽉 차서 지금은 좀 편해지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자리였습니다. 저에게는. 네, 청심환 안 드셨어요? 그걸 먹고 와야 되는 거였군요. 네, 김세인 감독님은 드시고 오셨어요. 네. 네, 맞죠? 아, 네.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떤 것 같아서. 네, 저희 그 자리에 착석했는데 먼저 박수 한번 크게. 네, 네. 청심환보다 더 효과 있다는 관객 박수. 네, 청심환이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좀 시작을 해봐야겠죠? 네. 자. 네. 일단 제가 아까 잠깐 나와서 제 소개를 하긴 했지만 저는 그 백델데이 4회째 프로그래머로 역할하고 있는 이화정입니다. 저희 두 번째 토크 시간인데요. 이번엔 여성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함께 진행을 맡은 남궁선입니다. 지난해 재영화 10개월의 미래가 여기 또 백델 초이스 10으로 선정돼서 만났었는데 또 올해는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 백델 데이가 사실은 팬데믹 시기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관객과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굉장히 뜻깊게 다가오는 바입니다. 네. 네. 작년만 해도 진짜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마주 앉고 이렇게 토크를 나누는 것들을 크게 이제 그러니까 상영하고 나서는 할 수가 없는 환경이기도 했고 굉장히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사전 신청 이 호응을 보면서 이 백델데이의 어떤 그 영향력이 커졌다. 좀 더 확장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계기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스태프들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감독님께서 이제 백델 초이스 10에 선정이 되셨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트로피를 이 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가로 좀 잘 만들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았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잘 보관하고 계신가요? 네. 네, 오늘 사건 사고가 많네요. 제가 지금 이해가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트로피가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전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방에 세워놨거든요. 근데 역시 고가품이었군요. 네. 그래서 오늘 두 분께서는 그 고가품을 받아가셨고 변성현 감독님은 빈손이긴 하지만 어쨌든 늘 그 저희가 더 좋은 트로피를 만들 걸 계획하고 있으니까 다음 백델데이 때 다시 또 모셔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제 양성평등 주간에 이런 행사를 마련을 하고 관객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이후에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신기하게도 저희 백델 초이스 10으로 선정된 작품들을 상영하고 같이 만나고 싶다라는 요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비프에서 또 이제 작품들이 초청이 돼서 백델데이의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또 남궁성 감독님 같이 가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 인생의 백델데이란? 제 인생이요? 네. 백델데이는 저에게 아주 뜻깊은 트로피를 받은 날이기도 하고요. 또 제 영화는 사실 팬데믹 때 개봉을 해서 관객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는데 또 백델 프로그램으로 또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관객분들과 만나는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까지 하니까 진짜 그 수상을 하시면서 뭐 이렇게 연이어 호명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또 올해는 시리즈까지 확장을 시상을 했는데 시리즈와 영화를 넘나들면서 백델데이에 호명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렇게 이제 그 다양한 사회자까지 호명이 되셔서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시는데 지금 오늘 오신 이제 그 백델리안 분들께서도 그런 기회로 백델데이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얹어보면서 본격적으로 백델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그 마이크를 안 드리고 오래 있으셨는데
패널 분들께 자기소개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의 김세인 감독님과 또 다음 소위의 정주리 감독님, 길복순을 연출하신 변성영 감독님 모셨습니다. 각자 간단한 소개를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를 쓰고 연출한 김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주리 감독님. 저는 다음 소위를 쓰고 연출한 정주리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길복순을 쓰고 연출한 변성현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깜짝 출연 같은, 그렇죠? 예, 자다가 연락을 대표님한테 대표님한테? 받았는데, 예, 네.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대담이 있는 거를 네.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상 받고 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네. 당황스럽긴 합니다. 당황스럽고 좀 무겁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말씀을 들려주실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면서 네. 오늘의 네. 뭐 딱히 이렇게 긍정은 안 하시지만 네. 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네. 그 각자 사실 이제 앞서서 수상 소감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백델리안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먼저 저희가 좀 알려드려요. 알려드리고 이제 그 참여 의사를 묻는데 처음 이제 그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두 분께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처음에 백델리안 선정 소식 전에 이제 백대 그 초이스에 선정이 됐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전화로 그거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영화 개봉하고 나서 막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이거 다 여자들이 다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거 여성 혐오 영화가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백델리안으로 선정이 된 게 아, 이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를 맞춘 작품이라는 성비. 네, 그런 작품이라는 거를 공공연하게 인정을 받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명예롭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마찬가지로 정주리 감독님께도 네, 저는 연락을 받고는 여자들만 나오니까 주시는군요라고 처음에 네. 이제 자동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테스트 항목들이랑 그러면서 굉장히 왜 남구선 감독님도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게 이렇게 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 이걸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게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했을 경우 어떤지 그랬더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항목들을 남자로 바꾸니까 그러면서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당연하게 될 때까지 아직 더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스스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 변성현 감독님께서 이제 만든 연출작들을 보면 이제 초이스 10에 선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초이스 10으로 선정이 된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감독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반응이셨었는지. 이것도 사실 진희 대표님한테 연락받으면서 들었는데 카톡으로 주셨었는데 네, 그때는 카톡으로. 예, 네. 예, 그때 카톡으로 주셨었는데 라고 하고 좀 선정돼도 되나라고 느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좀 걸리시던가요? 제가 그 영화가 걸렸던 게 아니라 이제까지 그냥 제가 쓰고 연출하고 뭐 찍었던 영화들을 보면은 좀 어떤 거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되게 감사하기도 했고 약간 이제 약간 살짝 의무감 같은 걸 가져야 하나? 지금부터? 예.
이제 좀 더 좀 깨어 있는 감독이 되어야 하나 뭐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예,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 약간 출연해달라고 말씀할 때도 그때 주무시고 계셨었으니까. 예. 네. 죄송합니다. 네. 그 한번 웃겨보려고 했다가 네, 불발되었습니다. 그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이 시상식이 뭐 이렇게 아카데미나 아니면 이제 칸느 영화처럼 그 현장에서 수상자를 발표한다기보다는 미리 또 이제 그 언지를 드리고 저희가 토크 이 수상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나기 위한 창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대담을 하실 이제 의사를 여쭈고 이제 그 행사를 마련하곤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게 성평등을 위한 어떤 호명이기도 한데 역으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성차별 지금 사회에서 이분법적인 어떤 그 잣대로 무언가를 바라봤을 때 이런 성평등의 자리에 호명이 되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감독님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김세인 감독님. 네. 근데 저는 그 일상이 백래시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엄청 두렵거나 이 자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웠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들 많은 데서 말하는 거를 좀 떨려해서 오히려 그거에 대한 그 고민이라기보다는 좀 그게 걱정이 컸습니다. 일상이 백래시라 두렵지 않으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좀 슬픈 얘기네요. 네. 정주리 감독님께 드릴게요. 네. 네. 주제가 제 영화는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그렇게 공격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변성희 감독님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뭐 그런 게 무섭거나 뭐 그런 거 없고 오히려 여기 와서 여기 뽑아주고 여기 제 영화가 여기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냥 감사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런 걸 겁을 내는 영화를 만드는 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걱정을 저희가 하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난해 저도 받았던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약 뜬금없이 받아서 제가 엄청 장황하게 답변했던 질문인데 이제 나에게 백델데이는 뭐뭐뭐다 라고 한 줄 정리를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굉장히 뻔할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좀 약간 전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분들에게 요 땡땡땡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들께도 이 질문의 답변을 한번 콜렉팅을 해볼게요. 네, 나에게 백델데이는 참 고마운 친구다. 네네. 네, 그 이유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에서 많은 어떤 그러한 순간들을 마주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뭔가 이제 어떤 이런 이야기가 통하는 친구를 만나면 어느 순간에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근데 그게 참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고맙고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사이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로만 채워지는 게 한편으로는 약간 슬픈 감정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백데이가 이제 생겨나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보고 하면서 이제 그런 친구하고 만났을 때 긴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백데이 봤어? 응. 그냥 이 정도로 이야기가 넘어가고 오히려 그 친구하고의 대화가 어떤 일상에서의 마주하는 어떤 소소한 즐거움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친구하고 다른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백델데이 덕분이 아니었나. 되게 감사한 고마운 친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백델이라는 이름도 사실 생소하셨을 텐데 지금은 정말 그 전년도에 호명되신 분들이 그리고 그 전년도에 호명되신 분들이 이렇게 수를 좀 이렇게 불리면서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게 좀 전파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가 더 풍성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감독님 공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정주리 감독님께 네 땡땡땡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려버린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하자면 눈이 조금 가려운 줄 알고 이렇게 비볐더니 눈이 확 뜨인 그런 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고 있다가 막상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해보니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 진짜 다르구나 하고 느꼈던 네, 그리고 이 생각을 한동안 더 하게 될 것 같다. 네. 네, 그런 날입니다. 와, 네. 마찬가지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뿌였던 시야가 네. 갑자기 맑아지는 그런 네, 효과를 준다. 변성훈 감독님 좀 고민해 보셨어요? 네.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가지고 네. 나에게 잠을 깨우는 전화다. 박수 주세요. 좀 그 정신을 뭐 이번을 빌미로 네. 기회로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네.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영화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네. 예. 감독님 뭐 네 약간 저희가 자꾸 감독님께 반성의 기회를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네 계속 정신을 깨우자 이러시는데 사실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에 이진희 대표님과 그전 작품이죠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도 같이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 작품은 진짜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도 이제 백대 테스트 조항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길복스는 이 백대데이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한 감독님의 작품 안에서 굉장한 변화가 읽혀진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감독님이 창작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고 여성 서사를 만들면서 변화의 지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새로 염두에 두신 점들이 이번에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처음 기획하고 시도를 하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성 서사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무감보다는 그 전도연이란 배우랑 일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전도연 선배님을 제가 그 통틀어서 남녀 배우 다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배우여서 그래서 사실은 그 선배님과 술자리에서 약속을 받아놓고 출연 약속을 받아놓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거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장르 먼저 정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연 배우가 제일 많이 안 해봤었던 거가 뭘까라고 해서 그래서 액션을 정했고 그러고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전도연 배우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 캐릭터들이 주변에 몰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성을 초월한 전도연이랑 큰 슈퍼파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기획이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이제 그 면밀히 작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또 다른 또 질문들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죠. 네. 네. 저는 변상현 감독님 계신 게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여성 서사를 하게 된 이유도 내가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전도연이라는 배우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작하는 입장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또 성별 특징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늠해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작년에 개봉작들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그 해보다도 더 다채롭고 강렬하고 세졌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또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주제잖아요. 저는 이 제목도 너무 흥미롭게 느껴졌었거든요. 진짜 단순하게 정리를 하자면 다음 소위에서는 죽거나 그 전자의 서사가 있었고 네.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와 길복수는 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나쁘거나의 캐릭터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여성 캐릭터가 주체가 되면서 좀 저희가 많이 봐오던 어떤 남성 중심의 서사에서 평면적으로 그려지던 어떤 캐릭터랑은 어떻게 다른 면모들이 보여지게 됐는지 자연스럽게 아까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창작 과정에서 그걸 접근하셨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김세인 감독님께 초반 짐을 지워드리는 건가요? 정주리 감독님이 크게 고개를 끄덕이셔서 네, 감독님께 네, 첫 번째 타자. 근데 이렇게 해주신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 끄덕끄덕하면서 듣는데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 때 그리고 영화를 찍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했다기보다 그냥 이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저 같은 경우는 소희라는 캐릭터가 존재하고 또 이후에 등장하는 유진이라는 캐릭터가 존재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그들을 따라서 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고민은 했어요. 처음에는 제 영화에 등장하는 두 번째 등장하는 새롭게 부임하는 팀장 역할 그리고 마지막에 유진이 만나게 되는 교육청의 장학사 이런 캐릭터들의 저도 모르게 처음에 남성 캐릭터로 그 캐릭터를 썼었거든요. 너무 전형적으로 그게 연상이 되는. 네, 그랬던 거예요. 아주 초반에는. 그러다가 그 캐릭터들을 여성으로 바꿔볼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고 났더니 훨씬 더 그 캐릭터를 만드는 게 제가 더 신이 나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니 만약에 그냥 남성 캐릭터였더라면 저도 잘 모르니까 어떤 전형적인 그런 부정적인 캐릭터가 되기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영화가 가장 현실에 뒤처져서 반응하기도 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는데 백대데이 때 참여해주신 변영주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다가 의사나 변호사 자리에는 나도 모르게 남성을 상정하고 캐릭터로 만들어내고 있더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은 이미 바뀌고 있는데도 영화는 전형성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같은 의미로 또 감독님의 말씀도 귀담아 들을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세인 감독님.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이런 사실 이 영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에서부터 조금 시작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런 캐릭터가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었어요. 너무 재미있는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있는데 뭔가 계속 투명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런 캐릭터를 좀 제대로 내가 아는 방식에서 그 안에서 또 그렇지만 또 새롭게 좀 그려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영화를 쓰게 됐습니다. 그 변성희 감독님도 이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길복순이라는 이제 캐릭터를 처음 만들 때 도현 선배님한테 영감을 많이 받은 캐릭터이기도 한데 일단은 그 캐릭터보다는 이 영화에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게 그 모녀가 나오면은 그리고 또 킬러 이야기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마지막에 그 이제 엔딩으로 향하는 어떤 그리고 마지막 결투를 향하러 가는 동력이
주로 모성에 되어 네. 있는데 그거를 제거하기로 되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순이 같은 경우는 딸을 놓고 가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딸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욕심, 자기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곤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예, 딸 자는데 그냥 나와 버리는 엄마고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에 이게 두 사람의 모녀 간의 그런 어떤 모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딸과 엄마의 성장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딸이 엄마한테 엄마의 성장 자신의 비슷한 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문 열어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예, 그래서 문 열어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일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 자체는 그냥 도현 선배님을 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킬러라면 그러니까 킬러도 이제 배우라는 직업에 좀 치환을 시켜가지고 쓰기 시작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 각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여성 캐릭터 우리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여성 캐릭터가 정말 활발하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반가운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안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세 분이 또 연출을 하심과 동시에 또 시나리오도 처음부터 쓰고 계시는데 이 소수를 차지하던 여성들이 이렇게 전면에 부각되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점 읽으실 것 같아요. 본인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을 보시면서도 최근 어떤 것들이 좀 약간 새롭게 혹은 좀 더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작품에서 생각이 나시는 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읽혀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하고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 저의 어떤 동년배 감독들이 특히 모녀에 대해서 다른 시각, 특히 중년 여성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그려낸 작품들이 작년 백들 초이스에 선정된 작품들도 그렇고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문학계 쪽에서는 사실 소설 쪽에서는 이미 더 이르게 그러한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뭔가 나만 느끼는 갈증이 아니었구나 이게 그냥 모두가 이런 뭔가 새로운 새로운 이야기 모녀를 좀 보고 싶었던 게 다 뭔가 이렇게 눌려져 있다가 한 번에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반가웠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네. 나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었다. 정주리 감독님도 느끼고 있었다. 네. 저는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의 이 두 사람 그리고 길복순의 길복순 그리고 그 친구 이름이 뭐죠? 어느 친구? 이연 배우가 영지 그 두 캐릭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신나고 진짜 그놈의 모성 지긋지긋한 그 모성 정말 때려치고 싶은 그거를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렇게 밀어붙여서 만들어낸 그 배우분들도 정말 너무나 대단했고 그리고 변성현 감독님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불안당이 너무 재밌고 좋지만 늘 한편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게 무엇이었는지를 길복순을 보면서 그때 좀 열받아 하셨었어요? 아니요 그냥 저 제 나름대로 다른 코드로 재밌게 봤는데 그걸 이제 길복순을 보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아까 잠깐 트레일러 같은 걸 봤잖아요. 이 영화를 이렇게 극장에서 크게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 그 잠깐 동안 들면서 여러분, 네, 저희가 시도를 했거든요. 길복순을. 네, 절대 불가입니다. 네, 구독자를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저도 너무 굴뚝 같은 마음이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불가능했었습니다. 변성현 감독님은 사실 이제 그 정주리 감독님이 그 말씀 해주셨는데 불안당이
굉장히 호응도 얻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공격을 받았다던가 너무 이제 남성의 판이다. 근데 이번에 좀 사람이 개가천선했나 뭐 이런 시선, 네 이런 것들도 받으셨는지 그 반응의 차이를 좀 느끼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런 반응의 차이는 사실 잘 못 느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많이 들었죠. 제가 불안당이랑 그리고 킹메이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제 네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알탕 영화 한다라고 해서 근데 사실 그렇게 막 되게 구애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이번에 길복순을 했다고 해서 다음 영화에는 반드시 여성 캐릭터들을 연설을 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뭐가 생각나는지가 제일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전 질문에 하면은 저도 그 두 감독님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그 캐릭터들도 여긴 너무나 현실적인 캐릭터와 전 약간 판타지가 저는 이제 약간 판타지 같기도 했거든요. 캐릭터들이 같은 속옷은. 그래서 그렇게 봤었고, 요새 이런 게 반가운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OTT나 그런 데서는 그런 이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독립 영화가 아니라 상업 영화판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그런 곳에서는 아직도 조금 좀 잘 뭐 안 되는 것 같다, 네, 잘 뭐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평소에도 늘 하고는 있었어요. 네. 갈증이 있는 만큼 사실 만들어지면은 또 그 갈증 해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달려들 텐데, 그죠?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걸 보면 되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여성 상들인데 사실은 그게 스크린에서는 굉장히 세고 특이한 캐릭터로 보이게 되는 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캐릭터들이 새롭다, 신선하다라고 하지만 그건 스크린 안에서의 이야기고 사실 저희가 다 보고 있는 인물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요 백델 초이스 영화들을 보는 어떤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 영화 안에서는 아직도 구현하기 힘든 캐릭터나 서사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우리 곁에 왔을 때,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생소하다고 생각하거나 굉장한 도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그 환경 안에서 만들어낸 게 진짜 큰 도전이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이제 각 작품 안에서 어떤 고민들을 좀 더 나누었는지, 나누고 만들어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소위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콜센터 현장 실습생이죠. 소희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인권이 상실된 우리 사회 구조를 면밀하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조가 이제 소희가 자살을 한 이후에 형사 유진이 소희 행적을 뒤쫓는 그런 구조를 취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 영화 안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기이한 구조예요. 둘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청년, 여성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그렇지만 같은 사회를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죠. 이들을 소통하고자 하게 노력하게 하는 그런 여성 간의 연대를 좀 떨어뜨려서 보여준 그런 구성을 취한 이유를 좀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감정적인 만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영화화한 것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또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야 제가 알게 된 것도 되게 크게 작용했던 것 같고요. 이 영화의 이런 형식에 있어서 엄연한 죽음이 있었고, 그 죽음이 굉장히 우연한 사건처럼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좀
영화로 만들고 싶었던 큰 이유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죽음 자체를 다루고 그 죽음을 또 생각하고 있는 이 유진이라는 인물과 함께 다뤄야만 그 온전하게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했던 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두 사람이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고 하지만 결국에는 마주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남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커다랗게 영화 전체를 보면 중간을 기점으로 뭐 커다란 거울처럼 마주하게 되는 그런 형식이면 좋겠다. 그랬을 때 정작 만나지는 못했지만 유진이 마치 소희를 들여다보고 소희도 마지막에 그 핸드폰의 영상을 남김으로써 유진을 마주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관객분들 마음속에 좀 남았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결국은 우리한테 와닿았을 때는 확장성을 가지는 그런 구성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또 그 유진에게서 사실 이 실화를 취재하는 감독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죽음은 존재하는 상태에서 뒤늦게 우리가 알아가는 그 과정을 담은 인물이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변상현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판타지적 이 형사물이랄까 장르의 어떤 느낌도 저는 받았거든요. 시체는 있는데 범인은 없는 약간 그런 구조적인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지만 정말 사람은 죽었는데 범인은 없는데 근데 이 유진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그거를 이 시체, 이 죽음의 살인자를 찾겠다라는 어떤 수사를 하는 그런 인물로서 그려지는 것 같았고, 근데 감독님도 전작 도이아에서도 사실 폭력적인 사회에서 소외된 여아를 보호하는 어른을 그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캐릭터 역시 지금 그리고 저희 이 다음 소희의 유진도 저희가 전사는 잘은 모르지만 뭔가 이 분도 뭔가 이 구조 안에서 상처를 받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이아에 나오는 그 분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 어떤 해결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이런 인물들, 이런 여성 캐릭터들을 좀 지속적으로 두 번이나 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에 나오니까 굉장히 정의로워 보이고 뭔가 좀 유독 그래 보이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현실적이고 좀 그나마 상식적인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도이아의 영남도 그렇고 만약에 진짜 막 정의감에 넘치는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뭐 형사나 또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경찰이나 이런 모습이라면 훨씬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끝까지 좀 이렇게 좀 모른 척을 해보려고 하다가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제 나름대로는 그런 인물로 이제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뭔가 도저히 외면할 수는 없는, 어쩌면 외면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어떤 바람이 작동했을 수도 있고요. 끝까지 외면하지 않는 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끝내는 그게 좀 설득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 편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그 다음 소희의 인물들이 내가 왜 그들을 미처 알지 못했을까? 여러분도 이 작품 보시고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귀를 열고 눈을 멀리 보면서 우리 주위를 살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작품의 두 인물은 내가 진짜 알아도 이 사람들은 몰랐으면 차라리 나았겠다. 네.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얘기입니다. 지긋지긋하죠. 그 둘도 정말 징글징글하게도 서로 싫어하는 것 같은데 실은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그 스크린을 보고 있는 우리도 정말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존의 엄마와 딸의 어떤 그런 모성, 아까 말한 모성이나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의 어떤 온정 이런 것들을 다 산산이 깨부수는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라는 것에는 항상 선한 것, 좋은 것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키워드처럼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이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나쁘게 그려지면은 사실은 여성은 좀 섹시해야 되는 판무파탈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장르 영화의 불문율도 있는데 그런 관습을 전혀 따르지 않은 새로운 캐릭터가 출연을 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가까이 있고 싶지는 않은데 반가운 캐릭터 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인 제멋대로의 캐릭터의 미학을 펼쳐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제 아마 이제 쓰시면서도 이해받기 힘든 캐릭터다라는 생각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밉게 끝까지 이들을 밀어붙이면서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 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네, 감독님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거하고 이어지기도 하는데 제가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인물을 쓰면서 제가 그 인물로 한번 이제 그 시간 동안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자기검열도 심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좀 심한데 쓰면서 그냥 제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치 판단 없이 그냥 욕망으로만 좀 움직이는 그렇게 쓰고 싶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 시간 동안 이런 저의 욕구로 인해서 약간 이런 캐릭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수경이 그냥 나쁘기만 한 캐릭터가 아니고 이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그냥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그냥 폄하하는 뭐 시끄러운 아줌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그냥 그렇게만 납작하게 있는 게 아니고 좀 그 안에서도 다른 영화들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어떤 고독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갖가지의 감정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조금 선명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싶다. 그런 어떤 한 사람의 마음에서 뭔가 발생되고 움직이고 있는 감정들을 최대한으로 그냥 다 끌어올려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정주리 감독님이 그 눈을 이렇게 비볐을 때 눈이 착 떠지는 것 같은 효과를 백달데이가 준다고 하셨는데 창작 단계에서도 캐릭터들을 우리가 알았던 아니면 뭉뚱그려서 봤던 캐릭터들을 좀 선명하게 보는 작업들이 이런 그 독보적인 캐릭터들을 만들어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이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의 이 수경 이거 굉장한 악인 같은데 너무 매력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까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모든 모성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좋은 엄마, 나쁜 엄마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갈라서 생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면 수경은 좋은 엄마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너무나 입체적이고 그냥 매번 어떤 기대를 계속 배반하는 그 전개 때문에 깜짝깜짝 놀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연출했던 영화도 10개월의 미래라는 영화인데 네, 많이들 보셨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젊은이 미래라는 젊은이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그 모성이라는 어떤 알려져 있던 어떤 모습 스테레오타입을 갑자기 마주하면서 이게 뭐지? 이게 자아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수경은 정말 딸에 대한 정말 뭔가 이게 뭘까? 이 사람은 뭘까? 자기 몸에 난 그 제왕절개 상처에 대해 생각하고 뭐 딸이 뭐 졸업식이고 그렇게 괴로워하는데도 거울 보고 있는 그런 엄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기도 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녀 관계가 아닌 어떤 새로운 혹은 정말 있어 왔지만 저희가 스크린에서만 못 봤던 어떤 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근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캐릭터를 묘사하면서 의도한 바는 정말 끝까지 가보고 싶었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던 질문이 이제 이 캐릭터 묘사하면서 어떤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는지였는데 아까 좀 궁금했던 건 혹시 수경이라는 인물로 살아보시고 싶었던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입이 되던가요? 근데 그러니까 이입은 됐어요. 이입은 됐는데 제가 수경의 마음을 100%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사실 수경뿐만이 아니고 이정도 그렇고 그냥 다른 어떤 타인을 100% 이해한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지만 그녀가 느끼는 감정들은 네 많이 이입을 하면서 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그러니까 동시대의 여성 감독들이 이제 다른 어떤 엄마의 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낸 것은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나 매체에서 그려지는 모성의 모습과 실제 우리가 겪고 있는 모성의 모습이 많이 그게 달랐다고 다르다는 감각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수경에 대해서 저도 약간 그런 양가 감정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생각했던 그런 엄마이기를 바라면서도 또 그거에서 완전 반대 지향적으로 다 벗어던지고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양가 감정이 이 캐릭터에 있었고 그런 거를 이제 네, 담으려고 이 영화를 쓰게 됐고 이런 감정을 양가 감정을 또 동시대의 여성 감독님들 다 같이 뭔가 느꼈지 않았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나빠 보이는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이입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입체적으로 묘사를 하셔가지고 그게 이 영화의 어떤 고유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이 작품들이 마침 또 이제 모성에 대해서 좀 모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우리가 익히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복순 같은 경우도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지막 결행의 순간에 이제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성 캐릭터가 전면에 드러날 때 늘 좀 이제 제작 과정에서 좀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이제 평평하게 캐릭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길복스는 좀 그 한계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이 해결점을 제시를 해준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제 이 작품 만들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장르 안에서의 새로운 한계를 줄 목표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창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기존의 장르에서 보셨던 갑갑함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 지금 이 작품을 통해서는 좀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셨었는지. 예, 그냥 진짜로 그런 거창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고 아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여성 서사라기보다는 이건 조금 성격이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킬러 세계관의 이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자꾸 비틀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단은 납치당한 사람이었거나 복수를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는 그리고 자기 신념으로 싸운다거나, 그래서 이제 모성을 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되게 그 생각을 굉장히 세게 했었고, 그리고 캐릭터 구축에 있어서는 사실 이거는 저도 그 이런 여성 주인공을 처음 써보기 때문에 선배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네. 옆에서 많이 관찰하고, 심지어는 사실 딸이랑 나누는 대화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나리오를 쓰다 못 쓰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외동이래. 저도 이제 아들만 둘인 네. 집안이고 딸도 사실 없고. 엄마랑 대화도 별로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네. 도대체 엄마랑 딸은 무슨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썼는데 제가 써도 아무리 이게 장르 영화고 그래도 너무 가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집에 놀러를 가서 그 두 모녀가 하는 대화들을 이제 지켜봤죠. 그래서 그러니까 동생분이 여성 아니요. 어느 전도연 선배님 집에 전도연 놀러 선배님 집에. 예.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초대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네. 노트북을 들고 이제 들고 가서 이제 재밌는 것들이 있으면 적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러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대사들이 어떻게 보면 전도연 씨의 모녀들의 그러니까 모녀 간의 대화들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 예,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창작의 비밀을 살짝 밝혀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여성 작가들 작년에 이제 그 백델리언 선정되신 정석영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 작가들이 그 부분을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백델 테스트 조항 중에도 이런 스텝들의 구성에 있어서도 남성 서사들을 주로 쓰는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의 비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남성이어도 충분히 그런 이해할 여지들을 열어간다면은 이게 가능해지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정말로 이제 전도연 배우님을 보면서 디테일을 찾아냈다 해서 이제 정말 생활형 그러니까 정말 생활인으로서의 어떤 입장들이 영화에 잘 반영이 됐다고 저는 이제 엄마로서 보면서 느꼈고요. 대사도 사람 죽이는 건 심플해. 애 키우는 거에 비하면. 네, 연기하신 건가요 지금? 너무 전도연 연기에 도전했어. 너무 맞는 말 같아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대표님 그 제작자님은 또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도 살짝 궁금하고요. 이게 또 한부모 가족의 중년 여성의 막 아이가 있는 생활형 캐릭터라는 측면에서는 근데 그런 캐릭터가 최고의 킬러다. 이게 장르 영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가능한 어떤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전무후무한 것도 역시 전도연 선배님을 위해서 탄생시킨 거겠죠. 최고의 킬러까지 가야만 했던 그 이유. 예, 그냥 그 전도연이란 배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배우여서 그래서 최고의 킬러로 둔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모두의 그 롤모델이고 아이돌이기도 하고, 네. 하지만은 그 그러니까는 어쩌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애 키우는 것보다 연기가 좀 더 힘들어라고 하는 거를 쓴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했고,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그 4번째 작품인데 늘 시나리오를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나누고 같이 얘기하고 이제 저도 대표님 얘기를 듣고, 근데 최대한 이제 감독의 생각을 밀어주는 대표님이고, 그래서
근데 요번에 어떤 이 캐릭터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대표님이 여성이긴 하지만 미혼의 독신이세요. 그래서 저랑 같아요. 그게 저도 미혼의 독신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게 조건이 굉장히 같네요. 예, 네. 그게 그래서 얘기하면은 저도 대표님한테 이제 물어보면 대표님 뭐 어떠세요라고 했더니 본인도 이거 잘 모르시겠다. 네네. 본인도 이제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데는 도현 선배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도현 선배님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일단 그랬던 두 것 분께 같아요. 전도연 배우님은 뭐라고 하세요? 바보들아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선배님은 그 약간 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전도연 특유의 콧소리와 그 네네네. 작은 비음? 섞인 목소리로 네. 뭐 이딴 걸 그리라고 써와라고 하시죠. 제가 그래서 그냥 표정이 보인 것 같아. 네, 나는 근데 좀 약간 감독님이 연기는 잘 못하셨는데 육성으로 좀 들리는 것 같기도 한. 네네. 네. 아니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사를 그 대사 어떤 부분은 그 제가 하는 그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액션 장면이 아니라 그 재영이랑 엄마랑 한 7분 정도 하는 좀 대화씬이 있는데 네네. 그 대화씬은 제가 써서 드린 다음에 선배님 이런 상황만 있고 네. 그냥 즉흥으로 연기를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고 아니 실제로 네. 찍을 때는 그렇게 찍지 않았었고 시나리오 쓸 때 선배님이 막 하는 연기들을 제가 받아서 적었었어요. 그래서 각색 타이틀을 내놔라라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그 제가 많이 썼는데 그 몇 줄인데 제가 그래서 그 각색 말고 또 뭐라고 하죠? 예. 윤색. 윤색은 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윤색은 됐고 각색을 내놔라. 그러나 퍼센테이지 기여도로 각색은 못 주겠다. 네. 두 분의 다음 작품의 협업이 이루어지면은 한번 각색 자리에 누가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지금 뭐 변성현 감독님이 계속 이제 전도연 배우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이런 것들이 각 롤도 이제 뭐 제작자든 연출자든 작가든 배우든 각 롤이 있겠지만 그들이 서로 소통을 하지 않으면 이런 정도의 새로운 지점을 열어주는 영화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줄줄이 같이 작업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이유도 영화라는 것이 협업이고 그 안에서 서로 주제 의식이든 아니면 만드는 지향점이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 어려운 과정 안에서도 배우들의 이 구현이라는 지점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여성 서사, 여성 캐릭터 그리고 평등한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배우들이 있어서 길복숭 같은 작품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좋은 작품들, 글이 있어서 또 다른 이제 그 배우들, 그를 우리가 미처 몰랐던 배우들의 결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같은 속옷의 양말복 배우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 안에서 배우들이 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세 분 감독님들께 좀 얘기를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소위에 배두나 배우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전도연 배우님은 각색 타이틀을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거의 뭐 기획 타이틀을 내놔라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인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독립 영화라는 만들기 척박한 영화를 이 끌어올려주고 관객들에게 접점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역할 안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주리 감독님 같이 작업하시면서 어떤 힘을 받으셨는지. 네, 배두나 배우는 제 첫 영화인 도이아에서도 주인공을 하고 이번 영화에서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배두나가 없었으면 두 영화는 나올 수가 없었다고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박수를 한번 배두나 배우님. 이거 전도연 배우님께 또 같이 드리는 걸로 하니까 조금 더 크게 할까요? 네. 일단 뭐 첫 번째 영화 때는 진짜 완전히 신인
글 시나리오를 쓰는 것도 완전히 처음이고 연출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였는데도 정말 과감한 선택을 해주었고 그리고는 전적으로 힘을 실어준달까요? 물론 그 역할을 연기하는 그 탁월함은 둘째로 치고라도 모든 게 아직은 미숙하고 처음인 저를 정말 끝까지 믿어주고 이 전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영화 현장에서 진짜 어른은 배두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들까지 네, 그렇게 챙겨가면서 게다가 또 당시에는 매니저도 없었어요. 소속된 회사도 없었고 그래서 네, 혼자서 운전도 혼자 하고 다니고 네 그렇게 해가면서 저희들이랑 같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끝까지 그런 배우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화를 만들 때는 그것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된 게 배두나 배우가 있기 때문에 유진이라는 역할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배두나가 연기할 유진을 떠올리고 이런 표현을 할 거야라고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는 하지만 실제로 촬영장에서 볼 때는 차원이 다른 희열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또 오랜만에 만든 영화이기도 하고 이렇게 2부 구성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낯선 형식이라 많은 분들이 또 걱정도 하고 위험하다고도 말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 배우의 선택으로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뒤에도 뭐 종종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듣긴 하지만 완전히 자신감을 얻었달까요? 내 시나리오와 내가 만들 영화에 대해서 그것은 순전히 이 배두나라는 배우의 지지와 그 뭐랄까요 시나리오를 보는 안목 그게 진짜 탁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무사히 그래도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도연 배우님은 변성훈 감독님에게 뭐 이따위로 뭐였죠? 이딴 걸 그리라고? 정확한 워딩은 이딴 걸 대사라고. 이딴 걸 대사라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는 어떤 엄마가 세상에 이렇게 말을 하냐라고. 그래서 다른 대사들은 별로 터치를 안 하셨는데 이제 특히 딸과의 대화는 절대로 이렇게 대화하지 않는다. 디테일하게 지적을 해서. 네.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 모녀 실제 그 두 모녀의 대화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집에 되게 많이 놀러 갔고 탐사.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배두나 배우님은 뭐 그런 워딩이 좀 죄송한데 두 줄만 읽어도 알겠다. 정주리가 쓴 걸이라고 했어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방향으로 매기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칭찬인 것 같기도 한데 한마디로는 그죠? 칭찬인 거예요? 칭찬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제대로 못 읽었네요. 어쨌든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했어요. 네. 이 시나리오라면. 네, 두 배우가 감독의 글을 대하는 어떤 체감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길복순 오프닝에 3만 원짜리 이마트에서 산 도끼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때도 저는 좀 감정이입을 했거든요. 이 약간 여성 창작자의 느낌이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 배우분들이 사실 그 장비를 바꿔주신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제작 타이틀 가져가실 만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진짜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할리우드에서도 지금 뭐 완전히 신드롬을 일으키는 바비도 마고 로비가 제작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여성 배우들의 어떤 그 경험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기대치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캐릭터에 대한 갈증도 관객과 마찬가지로 있으신 것 같고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의 양말복 배우님께서 너무나 강렬하신 정말 너무나 강렬한 존재감을 뿜는 배우분이신데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양말복 배우분께서는 이제 그 연극을 20-30년 정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상업 영화에서 이제 작은 역할로 많이 하시고 이제 처음 주연으로 이제
지금 네. 그 정말 저는 그러니까 말복 선배님하고 저의 어떤 니즈가 진짜 완전히 딱 아기가 이렇게 딱 맞물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새로운 엄마의 모습, 그러니까 새로운 중년 여성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역할이라고 했을 때 뭔가 그러니까 말복 선배님께서 리딩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모방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자신의 엄마를 모방하고 있지 않다. 그냥 자기 자신으로 그냥 존재한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구시대 옛날의 엄마를 모방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말하려고 그랬더라. 양말복 선생님을 이 캐릭터에 네. 그리고 이제 영화를 죄송해요. 영화를 보면서 많은 관객분들이 엄마가 어떻게 저래? 엄마가 어떻게 저래? 이렇게 다들 말씀 속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말복 선배님께서는 한 번도 저한테 엄마가 어떻게 이래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물은 개인 각계별로의 어떤 작동 방식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뭔가 타인의 시선으로 먼저 재단을 하고 엄마는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이거는 나쁘고 이거는 캐릭터가 나쁘고 막 뭔가 이런 재단을 거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네. 그래서 그게 참 저하고 같이 참 맞아 떨어진 부분이었습니다. 맞아 떨어진. 네. 그러면 네 전도연 배우님과 또 배두나 배우님의 멘트를 좀 코멘트를 들었었는데 양말복 배우님은 시나리오를 보고 시나리오 보고요. 네 어떤 워딩이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면 이 두 분께 대적할 만한 거야 합니다. 시나리오 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냥 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야 감탄. 네. 저희가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되는 감탄이랑 비슷하네요. 네.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 그러니까 각가지의 감정들이 섞여 계셨겠죠. 네. 무조건적인 그런 게 아니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엄마가 어떻게 저래라고 할 거라고 그러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엄마 저래라고 했을걸요. 맞아요. 약간 저도 되게 상충된 뭔가 그런 거를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진짜 여성 주인공이 여성 주인공인 영화의 경우에는 그 남성 배우들이 조연 역할을 좀 고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이제 실제로 기획이 들어갈 때는 상업 영화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톱스타급 여성 배우들은 비교적 이제 적은 역할들도 n분의 1 역할들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길을 만들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배우들의 빛나는 열연 그리고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영화를 완성된 형태로 여러분들께 더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드린 박수를 집에 계시던 현장에 계시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저희 관객분들께 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시간을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질문을 주신 분들께는 선물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게 백대대에 어울리는 일단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는 저도 이 책을 갖고 있는데 각본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각본들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이 작품도 마찬가지죠. 다음 소희의 각본집 이거 다 소장해야 되는 그런 책인데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변성현 감독님 작품은 아직 각본집도 안 나왔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몰스킨에 여러분들이 좋은 대사를 길복순의 대사를 쓰실 수 있게 변성현 감독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손 들어주세요. 네 번째 줄 관객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희 감독님, 정준희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GV도 많이 다녔고 막 압구정으로 막 시네큐로 잘 따라다녔었는데 상도 받으시고
축하드려요. 근데 상 받으시고 뭐 여기저기 소문도 나고 또 법 개정도 됐다고 뭐 이런 소식도 들었었는데 감독님 개봉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보시는 소감 같은 거 듣고 싶어요. 네. 지금도 그렇게 단체 상영을 하시고 또 지금도 저를 불러주시고 하셔요. 그게 일단 그게 너무 좀 신기합니다. 네, 개봉한 지도 오래됐고 또 극장에서 진작에 내렸는데 또 그렇게 모여서 영화를 보고 계시는 그런 게 신기할 따름이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관련 법안도 좀 이렇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음 소위를 또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아마도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여전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저 얼마 전에 그때 그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다행이고 고맙고 너무나 잘 됐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다음 소위 때문에 만들어진 법은 아니에요. 그 법은 2021년에 여수에서 있었던 그 요트 바닥에 따개비를 따다가 죽었던 그 친구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계류만 되다가 일몰될 위기에 있었는데 다음 소위가 개봉을 하면서 그 법안이 다시 좀 살아나서 빠르게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법안들이 또 많이 있을 텐데 아직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착잡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런 현장 실습 관련한 한 80여 개 되는 아주 이렇게 좀 산재해 있던 단체 분들이 이렇게 연합을 하셔서 하나의 공동 대응하는 그런 단체를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발대식도 하고 하는 그 기사를 보고는 그건 정말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네. 거기 실제 사건에 그 홍수연 양의 아버지이신 홍순성 선생님도 그 곳에 계시고 이 영화 만들면서 알게 됐던 많은 분들이 거기 계시는 걸 보고 네, 그 부분은 정말 네. 다행이고 앞으로 계속 이게 좀 더 근본적인 데까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네, 연대할 수 있는 힘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불이 켜졌잖아요. 사실 그 GV를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노출이 되는 것이 괜찮으신지 저희 감독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유튜브에 이 영상들을 공개를 할 거거든요. 네. 네,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그러면은 동의를 하신 걸로 좋은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저희 행사가 끝나고도 이 컨텐츠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은 연대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굉장히 좋은 또 질문을 해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 분 손 드신 거죠? 네. 네, 저 변성현 감독님한테 가벼운 질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전 필모에서는 이렇게 불안당 같은 남성 서사 영화도 하셨었잖아요. 만약에 불안당을 여성 캐릭터, 여성 서사로 리메이크를 할 기회가 생기신다면, 그러니까 뭐 설경구 배우님이나 임시완 배우님을 다시 이제 여성 캐릭터로 다시 캐스팅을 해서 그렇게 리메이크를 할 기회가 생기신다면, 그럼 단순한 성별이 바뀌는 거 말고 다른 어떤 차이점이나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안당도 그렇고 뭐 킹메이커도 그렇고 다른 이런 남성 서사 위주와 여성 서사 위주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 되게 생각해봐야 써봐야지 할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그냥 굉장히 이거는 한 내일 모레쯤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가볍게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불안당을 여성 서사 버전으로 찍어야 된다면은 경호 선배님 역할은
100% 전도연 선배님이 할 겁니다. 네, 그럼 브로맨스가 워맨스로 바뀌는 그 현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일 모레까지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또 다음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상품이 참 좋은데. 네. 감독님 어떤 게 탐나세요? 네. 저는 다 탐나는데요. 네. 이제 비어 있는 것도 탐나네요. 아, 네, 비어 있는 거. 네. 변성현 몰수기. 뭘 쓸 수가 있으니까. 네. 님 세 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저는 인스타에도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그 세 분에게 모두 궁금한데 오늘 주제인 죽거나 혹은 나쁜 여자가 아닌 즉 단일하지 않은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쓰실 때 참고하는 컨텐츠가 있으신지 뭐 영화도 좋고 책도 좋고 참고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세 분 모두에게 질문 주셨습니다. 변성현 감독님 2박 3일은 필요한 건 아니죠? 요거는. 네. 저는 사실 최근엔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유튜브에서 무비건조? 꼭 여성 아니고요. 무비건조는 길복순 편은 봤습니다. 네. 네. 근데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가 아니라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작이 들어간 컨텐츠보다는 그냥 실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참고하는 것 같긴 해요. 네. 또 어느 분이 말씀? 네. 저는 그러니까 이번 영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요. 이 영화를 처음에 이제 딱 떠올렸을 때는 2016년도였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뭔가 이렇게 참 뭔가 엄마하고의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가 실제로 겪은 일은 아니지만은 제가 엄마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데 아무한테도 공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나만 겪고 나만 느끼는 감정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두에게 그러니까 닿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모녀 심리학 책이나 모녀의 어떤 사례집 같은 거를 많이 찾아봤었고요.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동년배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저하고 가까운 인물인데 수경 같은 캐릭터는 저하고 이제 연배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되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해서 간 건 아닌데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많이 뭔가 배웠어요. 그 대사 같은 것도 있는 그대로는 쓴 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목욕탕 안에 이제 탕 안에 들어 있으면은 여러 수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굉장히 뭔가 촌철살인이면서 해학적이고 유머가 있고 되게 막 그런 말들이 엄청 많거든요. 다 각계별로의 이제 그런 철학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뭔가 수경 캐릭터의 어떤 유머 있는 중년 이제 애정이라는 친구 캐릭터하고 같이 제가 나올 때의 어떤 그런 유머의 리듬 같은 거를 이제 만들 때 많은 참고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수경이 그 속옷을 찬 거를 입는 것도 그렇고 되게 엉뚱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도 목욕탕을 참 많이 가는데요. 목욕탕에 얼마 전에 갔는데 그 찬물에 그 중년 여성 한 분하고 오이 하나가 동동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탕에 일단 안 들어가는 것도 좀 애매할 것 같아서 그 찬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그 오이를 탕 안에서 씹어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게 뭔가 되게 재미있고 엉뚱한 거예요. 재밌고 엉뚱하고 전 되게 그게 귀엽게 보였거든요. 다음 영화에 나오겠네요, 이 설정이. 네. 그래서 목욕탕 안에서 그런 어떤 중년 여성들의 어떤 그런 귀엽고 엉뚱하고 그런 거를 많이 봐서 그게 좀 시나리오 쓸 때 알게 모르게 도움이 많이 좀 이렇게 스며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 슈룹의 박바라 작가님 못 만나셨어요? 저는 되게 조그만 목욕탕. 아 그래요? 그분은 찜질방 가서 그렇게 훔쳐 듣는다는데, 네 한국 그 영화와 시리즈의 그런 그 어떤 그 창작의 어떤 소스는 찜질방, 목욕탕. 네,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또 네. 저는 다음 소위는 물론 이제 취재되어 있는 자료들이나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관련한 뭐 에세이집들이나 또 현장 실습생 출신 작가분이 쓰신 그런 회고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구체적인 이런 자료들도 있지만 되게 거기서 드러나는 감정들이 굉장히 컸어요, 저한테. 이 속에 이 인물들을 상상할 때 이런 감정들을 느끼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이건 이제 그때는 사실은 전혀 그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어요. 제가 영화 한참 준비할 때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제가 요즘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영감을 너무 많이 줘요, 그 프로그램이. 네, 왜 그때 몰랐지? 지금 계속 막 예능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 파워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네, 계속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이런 캐릭터와 서사가 나왔다라는 그 비결을 또 알아봤고요. 저희 그 현장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 마침 준비된 선물도 동떨어져가지고 그러면은 그 남우성 감독님 저희 SNS를 통해서 사전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거 하나만 소개를 네. 16페이지. 네. 여기 있네요. 자, SNS를 통해서 여러분 질문해 주신 내용이에요. 앞으로 되게 제너릭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작품과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차기작을 준비 중이시라면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세 분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김세인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기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요즘에 참 원래 또 그렇죠. 요즘에 참 그 일하고 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도 죄송해요. 혀가 꼬여가지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일과 여성의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좀 탐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다음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그냥 두 번째 작품까지 8년이 걸렸는데 되도록 4년 안에 만들고 싶다 하는 바람을 박수 주세요. 박수.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렇고 한편으로는 길복순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어쩌면 가질 수 있는 희망인 것 같기도 한데요. 범죄도시 같은 영화를 여자 주인공으로 그렇게 다루는 영화 얼마든지 흥행할 수 있다. 네, 그런 영화 좀 누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감독님이 만드실 생각은 아니 그러니까 누가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남우성 감독님이 만드신대요. 박수 한번. 네. 그러면 10개월의 미래가 아니라 제목이 범죄도시의 미래. 미래 범죄도시로 할까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변성현 감독님. 저는 전 장르를 여러 가지 해보고 싶어서 계속 하면서 장르를 바꿔왔는데 다음에는 그냥 코미디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작품도 전도연 배우님이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쵸. 예, 또 이렇게 써올 거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두 분의 협업을 예, 또 그래도 어떤 장르에서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번 작품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감독님의 또 다른 장르도 기대하고 또 전도연 배우님과의 협업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그 토크 두 번째 토크죠. 영화를 통해서 또 여성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주제로 세 분 감독님 모시고 얘기해봤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재미도 있으시면서 의미도 있지 않으세요? 네. 토요일에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를 인디스페이스 자리를 메워주셔서 아마 이 행사가 진짜 의미를 더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끼리 얘기해도 이게 이렇게 확장성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SNS에 많이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저희가 같이 토크한 내용들이 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도 그 시각을 다양한 시각을 갖는데도 좀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 저희 좀 마무리를 그러면은 네 해야겠죠 오늘. 네. 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시간 보내서 너무 저도 뜻깊었고요. 저희 이제 함께 창작하시는 분들, 특히 다 글도 쓰시고 연출도 하시는 곤조 있는 감독님들과 대화를 하게 돼서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밌었고 이 백델 테스트 있잖아요. 저희가 7가지 조항을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도 여기에 어떤 조항 추가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여성의 희생으로 뭐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걸 한번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또 저희 이 선정된 영화들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저 또한 창작자로서 힘을 받아서 좋은 영화 많이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해요. 네. 아니 정말 네 저희 빙고 게임판 만들어놨는데 몇 편이나 보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지만 이분들은 뭐 내년엔 신작이 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신작이 나오는 족족 또 불려오실 수 있으세요. 언제든 네 저희 자다가도 전화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걸 네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그거예요. 백델데이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어쨌든 행사는 한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백델데이가 많은 창작자들에게 또 다른 영감의 원천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인지를 해주시고 또 작품 만드실 때 테스트 조항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자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이렇게 이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한 다음 소희가 마침 또 다음 시간에 상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소희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또 영화 부문 100대 초이스 10 상영작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령 작품으로는 이혜영 감독님과 또 손희정 영화평론가가 같이 진행하는 토크도 마련되어 있으니 그 부분도 많이 관심 가지시고 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